자, 192페이지 중단은 마무리입니다. 기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150제곱센티미터일 때 한 모서리 길이 알아보라고 했어요. 모서리 길이가 다 같습니다.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럼 한 면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x 곱하기 x가 되고 면이 모두 6개가 된다. 이게 정육면체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값이 150이라고 하니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6을 양변에 나누어 주면 6, 22, 6, 5, 30. 자, x의 제곱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의 값은 5가 됩니다.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모양의 페인트 롤러로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한 바퀴 돌렸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겠죠. 자, 옆넓이 공식 2πr 곱하기 h. r은 5cm고요. 여기 지름이 10cm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5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높이는 30이 됩니다. 결국에 계산하면 300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 구하라고 해요. 자, 부피 구하려고 하면 반지름이 있어야 되는데 반지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찾아보니까 여기 이용하면 되겠어요.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다. 원 둘레의 공식은 2πr이고 그것이 12파이라고 하니 r은 6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기둥의 부피 구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인 9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면 324파이, 답이 324파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인데 건널비 구하라고 하네요. 건널비 세 종류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큰 원기둥의 옆면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안에 품어있는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 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밑넓이인데 밑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도넛처럼 중간은 뻥 뚫려 있고 바깥쪽의 넓이만 구해주는 형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큰 원기둥의 옆면 2πr, 자, 공식 잠깐 한번 쓰고 갈게요. 2πr 곱하기 h 정리하면 2πr h입니다. 공식이 원기둥, 큰 원기둥 옆넓이 하면 2πr이 4, 높이는 10. 작은 원기둥 옆면 하면 2πr, r은 2, 높이도 10. 밑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4제곱파이에서 2제곱파이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계산 한꺼번에 해주시면 여기는 80파이 나오고요. 여기는 40파이 나옵니다. 여기는 16에서 4 빼니까 12파이가 나오는데 24파이까지 계산해 주시면요. 자, 144파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의 옆면의 부채 꼴넓이. 요거는 오히려 공식만 외우면 쉬워요. 공식 자체가 파이 r l이니까요. 자, 순서대로 계산하면 파이 곱하기 r은 4cm, l은 모선인데 여기 12cm. 계산하니까 48파이 나옵니다. 공식 외우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뿔대네요. 사각 뿔대 건널비 구하라고 합니다. 얘도 세 가지 종류 구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작은 밑면, 그 다음에 이번엔 큰 밑면,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작은 밑면이란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3 곱하기 3은 9. 큰 밑면이라고 하면 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6 곱하기 6. 6이 36인데, 자,
이번에는 옆면 가겠습니다. 사다리 꼴의 공식 이용하셔서 3 더하기 6 곱하기 8 나누기 2인데 곱하기 2분의 1 되죠? 이렇게 해서 면이 모두 4개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 계산하면 9 곱하기 8 곱하기 2가 돼요. 72 4개, 2개니까 144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다 더하면 144 더하기 45가 될 거고요. 189가 되겠는데 정답은 2번 있네요.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 일부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를 잘랐을까요? 여기 잘랐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려낸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어떻게? 전체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여기에 넓이가 아니고 부피를 빼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일단 전체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겠습니다. 가로 10, 세로 8, 높이가 12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60 나오네요. 자, 이제 색칠했는 삼각뿔의 형태 구할게요. 자세히 볼게요. 자, 전체가 10인데 여기 6cm니까 내가 계산해야 될 곳은 4고요. 여기가 8인데 2cm 남았어요. 그럼 높이는 6cm 되는데 밑면이 삼각형이 되니까 2분의 1 해줬습니다. 지금 얘는요. 내가 없애줘야 되는 삼각뿔의 밑면 공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높이 구하겠습니다. 전체가 12인데 4 남았으니까 얘는 8이 되겠어요?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구한지 아세요? 네, 뿔 구해요. 뿔은 반드시 3분의 1 해주셔야 돼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 48, 3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960에서 32를 어떻게 해준다? 빼주면 되겠죠? 928이 되겠어요. 정답 있나요? 네,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유찬이와 지원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주스를 마시려고 하고요. 처음에 샀는데 지훈이가 전체 높이, 양 말고요. 높이의 반을 마셨고요. 남은 주스를 유찬이가 마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언뜻 봐도 요게 여기 위에 부분보다 양이 더 적겠죠? 자, 그래서 위에는 누가? 지원이가 마셨고 여기 색칠된 부분은 유찬이가 마셨는데 지원이가 마신 양이 유찬이의 몇 배가 되느냐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지원이 거 구해보겠습니다. 무슨 공식 써야 될까요? 부피 공식 써야 됩니다. 6제곱파이 곱하기 전체 높이는 20. 여기에서 지원이가 마신 거는 얘를 뺀 거예요. 자, 얘는 유찬이 겁니다. 유찬이는 어떻게 될까요? 3제곱파이 곱하기 높이는 10. 근데 뿔이니까 3분의 1. 얘도 뿔이니까 3분의 1 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해 주겠습니다. 90에서 10을 하면 38. 자, 지원이는 어떻게 될까요? 얘 계산하면 36, 12, 240 파이. 근데 지원이는 실제로 240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계산이죠? 여기 원뿔에 대한 계산입니다. 지원이가 마신 양은 전체 양에서 유찬이 거 빼줘야 되니까 218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찬이는 지원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유찬이의 양보다 지원이가 몇 배 더 많나요? 네, 정답은 7배. 7배가 더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의 이제 회전체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뿔 형태가 되겠네요. 원뿔 형태니까 3분의 1.
전체 넓이 먼저 구하겠습니다. 3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9. 거기에서 여기 있는 원뿔의 형태 빼주셔야 되겠죠? 3분의 1, 3제곱 파이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분배 법칙이라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9파이 곱하기 4. 답은 12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분배 법칙 쓰시면 된다는 거, 일렉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제로 야구공 이렇게 만드는데요. 야구공 이거 바느질한 거 뜯으면 요 모양이 두 개가 나와요. 문제는 결국에 이거 하나의 넓이로 구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뭐 구해야 되죠? 네, 9의 겉넓이 구해야 되겠죠? 9 겉넓이 공식 기억나나요? 4파이 r 제곱. 맞나요? 자, 그렇다면 4파이 r이 얼마일까요? 지름이 8cm니까 반지름은 4가 되겠죠. 4제곱 했어요. 근데 조각이 2개 나왔고 그 중에 얘만 구하니까 반입니다. 2분의 1 계산해주면 32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넓이가 18파이가 된대요. 반원인데 18파이 되네요.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의 넓이가 18파이라는 거는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18파이래. 그러면 r이 얼마다? r은 6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반지름이 6이 된다는 걸 요걸 보고 알 수 있고, 자, 그렇게 r을 안 다음에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해요.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9의 겉넓이 공식 한 번 더 얘기해주면 4파이 r 제곱.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36에 4 곱하면 144파이. 자, 이번에는 부피 구하겠습니다. 부피 공식 기억나시나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r이 6의 세제곱.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의 제곱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얘가 계산이 너무 크네. 36, 8, 6, 8, 48, 3, 8에 24, 288이네요. 288 파이가 나옵니다. 자, 겉넓이는 144, 부피는 288. 정답 5번에 있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원뿔이 이렇게 생겼겠죠? 중간에 원뿔이랑 9랑 원기둥이 차례대로 비가 있었어요. 1대, 2대, 3이라는 비가 있었습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48이래요. 얘가 48이면 얘는 나누면 되겠죠. 일단은 얘는 3으로 나누면 3에는 3, 68파이. 여기는 32파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9의 부피니까 얘겠죠. 그래서 큰 계산하는 능력 없어도 요 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발전 문제 나왔네요. 자, 얘를 전개도면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는데 얘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약간 이런 모양, 요렇게 원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원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8이 되고, 높이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6, 여기가 10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되게 귀찮아질 것 같은데, 그죠? 자, 일단은 봅시다.
여기 건널비 구해볼까요? 이렇게 따지면 얘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8, 6, 여기는 얼마야 될까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에요. 그죠? 여기 어떻게 알아요? 2파이 r. 근데 반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결국엔 파이 r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r이 5가 되니까 5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건널비 구하겠습니다. 가로는 14 더하기 5파이. 높이는 5. 계산하면 70 플러스 25파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건널비 구할게요. 8 곱하기 6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인데 2개 있으니까 2 해주면 48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여기 구할 거예요. 얘랑 얘랑 합하면 원 형태가 되니까 바로 파이 r 제곱으로 하시면 돼요.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 나오겠습니다. 얘를 모두 더하면 지금 보이시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50파이 더하기 118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50파이 플러스 118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비스듬히 원기둥을 잘랐고요. 그것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임의적으로 내가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전체 원기둥에서 여기 부분을 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빼보겠습니다. 또는 빼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만큼 잘라서 여기 원기둥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을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좀 색다르게 두 번째 방법 써보도록 할게요. 밑에 원기둥 여기 자른다고 생각을 해서 2제곱파이 곱하기 6 하시면 되겠죠. 24파이. 위에 원기둥은 높이가 4가 될 거예요. 2제곱파이 곱하기 4. 근데 반만 써야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8파이. 자, 24랑 8파이 더하면 32파이가 나오는데 답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 맞네요. 32 세제곱 파이가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옆넓이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넓이 크게 바깥쪽에 있는 여기 옆넓이 구하고요. 안쪽에 있는 여기 옆넓이라 해서 여기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깥쪽에 거 구할게요. 자, 갑니다. 2파이 r, r은 전체가 되니까 6이 될 거고요. 360분의 120. 이번엔 안쪽에 있는 여기 구하겠습니다. 2파이 3, 360분의 120. 이번엔 여기 구할게요. 자, 3 곱하기 10. 여기 10을 다 안 곱했네요. 높이를 안 곱했어요. 자, 다 이렇게 해주면 아이고야, 얘 지우면 안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웠네요. 자, 위에는 40파이 나오고요. 밑에는 20파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은 30인데 그게 모두 두 개라서요. 60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옆넓이를 구했어요. 옆넓이 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밑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밑넓이. 아직 우리 부피도 안 구했어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 r 제곱 6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에서 3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36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12파이 빼기 3파이를 하면 9파이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동그라미 표시했는 거 다 더하시면 건널비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자연수 60이 나올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60파이, 얘까지 더하면 69파이가 나오겠죠. 69파이 플러스 60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답이 얘밖에 없는데 좀 불안해요.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틀린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아, 그렇죠. 낚일 뻔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밑넓이가 2개라는 거 안 곱했어요. 그래서 18파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 해도 좀 불안한데 18파이라 얘를 다 더하면 78파이인데 그렇죠. 2개 있네요. 이러면 좀 덜 불안해요. 자, 다 빼고 나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부피로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오는 습성인데 답이 이런 문제가 바로 나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었다 하더라도 의심을 한번 하고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부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h인데 우리 부채꼴 형태니까 갑시다. 6제곱 파이 곱하기 h 10인데 360분의 120이고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거 3제곱 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360분의 120도 해주셔야겠죠. 3, 6, 36, 12, 120파이, 3, 30파이. 자, 90파이가 나오네요. 정답, 90파이가 있는데 3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피는 90파이, 건널비는 78파이 플러스 60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 난이도 조금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안에 이 안에 사각뿔의 전개도를 그렸어요. 사각뿔의 전개도의 넓이가 여기 있는 넓이가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해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그렇다면 전체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사각뿔의 넓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추정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각뿔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된 곳이 x라고 두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사각뿔의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각뿔 밑면은 어떻게 구할까요?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x 곱하기 x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옆면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옆면에 밑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높이가 없어요. 높이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8cm니까 딱 반을 자른 여기 점을 딱 잇는다면 여기는 4가 될 것입니다. 4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거를 여기 있는 양만큼 빼면 되는데 얘가 어디예요? 네, xcm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높이는 4 빼기 2분의 1 x가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의 길이가 4-2분의 1x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2분의 1x를 높이로 두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4개의 옆면이 있으니까 4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먼저 계산하면 4x-2분의 1x제곱.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전체에 2를 곱해라. 그럼 8x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자, 8x 마이너스 x제곱에 x제곱을 더하면 퉁퉁 쳐지네요. 결국에 남는 애는 8x밖에 없고 얘가 뭐다?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다. 전체 정사각형은 8 곱하기 8이고 거기에 4분의 1이다. 약분하면 8이 16. 8x는 16이라는 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의 값이 2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찍은 4점의 이 모양을 회전을 했어요. 회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옆면 기준으로 원기둥만 볼게요. 여기 원기둥만 보세요. 원기둥만 보면 전체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는데 안쪽에 이만큼 비워져 있어요. 원기둥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자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2가 될 거라서 2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3 빼기 안쪽에 있는 원기둥, 비어있는 원기둥 할 거예요. 1제곱 파이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주면 9파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위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위에가 원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1,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지점이 6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원뿔의 전체를 구한다면 누구를 빼야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높이가 1cm 있는 원뿔도 빼야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원기둥에 있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고 높이가 1인 얘도 빼야 돼요. 그래서 원뿔 2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2cm인데 원뿔이니까 3분의 1인 것에서 반지름도 1이고 높이도 1인 원뿔. 자, 얘 3분의 1을 좀 앞으로 당길게요. 공식이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 3분의 1을 하겠습니다. 자, 빼기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이고요. 높이도 1인 거를 빼주고 또 원기둥 형태로 높이가 1이고 반지름 1인 원기둥도 빼야 돼요. 1제곱 파이 곱하기 1. 와, 딱 어렵다. 자, 3분의 8 파이 빼기 3분의 1 파이 빼기 파이가 돼요. 그러면 얘는 3분의 3 파이가 되니까 3분의 4를 빼주면 3분의 4 파이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9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니까 3, 9, 20지 3분의 31이 되겠네요. 자, 3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자, 직선 L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고요. 이 아이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뿔 형태가 2개 됩니다. 이렇게. 뿔 형태가 2개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뿔 구하고 밑에 있는 뿔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뿔의 겉넓이를 구한다고 한다면 자, 파이 r l이 되겠죠. 자, 파이 r이 얼마예요? r을 구해야 되는데 r을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래서 얘가 10cm가 그래서 있었나 봐요. r을 구하려니까 없어서 잠깐 r을 구할게요. 자, 얘 넓이는 밑변을 6으로 뒀을 때 높이는 8이 되고요. 밑변을 10으로 두면 r이 형태인 얘가 높이가 됩니다. 6 곱하기 8의 2분의 1 있는 것이나 10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2분의 1 있는 것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6, 8에 48이 10r이라는 건데 r은 10분의 48 약분하면 24. 어이구야, 별로 안 예쁘네요. 반지름이 5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구했으니까 5분의 24 넣고요. L은 얼마예요? L은 여기는 8, 여기는 6 형태가 되겠죠. 분배 법칙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R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24 곱하기 14가 되면 24 곱하기 14가 얼마인가요? 336인가요? 설마 5분의 336파인데 답이 있긴 있는데 답 확인해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는데 19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가득 든 원기둥 모양의 반지름이 3인 공 3개 있고 공 3개를 뺐더니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부피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물 전체의 부피는 뭐예요? 원기둥 부피에서 뭐예요? 공 3개의 부피를 빼는 거겠죠. 그럼 원기둥 부피는 어떻게 돼요? 6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15에서 9의 3이에요. 3분의 4 파이 r 이 3의 세제곱. 근데 얘가 몇 개? 3개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6 곱하기 15가 548. 얘 계산하면 3의 제곱이 될 거고 9, 4, 36, 3 빼면 108. 둘이 빼주면 432파이가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릇에서 공 3개 뺀 다음에 부피예요. 부피. 그걸 이용해서 물의 높이를 구해야 돼요. 자, 원기둥에 어떤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 양이 432인 거고 부피가. 그러면 우리 구해봅시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h를 했을 때 432파이가 돼야 되는데 r이 얼마예요? 6이에요. 36 파이 h가 432파이. 자, 우변 좌변 파이 있으니까 빼줍시다. 36 h가 432. 7이 됐나요? 아니네, 16. 아유, 계산하기 싫다, 그죠? 12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12cm. 여기 있네요. 12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풀겠습니다. 자, 부피가 48파인 원기둥 모양의 통 안에 구가 3개 꼭 맞게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자, 공 한 개의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가 48파인 원기둥이라고 하면 원기둥의 공식이 뭐예요? 파이 r 제곱에서 h를 한 개 48파인 거잖아요. 근데 이 h가 중요해요. h가 여기가 r이잖아요. 그럼 h가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6개. 자, 6r이 h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똑같은 거 꽉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를 파이 r 제곱 곱하기 6r로 바꿨을 때 48파이. 파이 양쪽에 있는 거 빼면 6r의 세제곱이 48. 그럼 r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6, 8의 48. 그럼 r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r은 2예요. 2. 자, 구 한 개 부피 구하라고 해요. 구 한 개 부피 어떻게 되죠? 자,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공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2 세제곱. 자,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2, 4, 4, 2, 8. 8하면 3분의 4, 8, 32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구 한 개 부피는 3분의 32 파이예요. 자, 그럼 빈 공간 어떻게 돼요? 전체가 48파인데 3분의 32파이가 되는 구 한 개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약분해주면 48파이에서 32파이 빼면 1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빈 공간은 16파이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얘 1대 2대 3 안 그랬나요? 그죠? 부피가 1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쉽잖아. 1대 2대 3. 얘가 3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계산 안 할게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 기둥이 제일 넓고요. 부피가. 얘가 3. 그 다음에 9, 2, 원뿔 1. 이 계산하려면 위에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1대 2대 3인데 그거 그대로 비니까 대입을 하면 3분의 3, 1이 됩니다. 드디어 실력업이 나왔어요. 정말 하기 싫은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부분이 원기둥 모양인 병이 있고요. 병 높이가 1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죠? 높이가 10cm이게끔 해서 물을 부었어요. 얘를 뒤집은 거지. 뒤집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의 부피는 이거의 부피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병의 부피를 구하는 건 뭐예요?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여기의 부피 더하기 남은 공간의 부피를 더하면 병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병의 부피를 구하시고 다 나와있네. 반지름이라. 그럼 얘 구해봅시다. 5제곱 파이 곱하기 10 더하기 여기도 5일 거 아니에요. 그럼 5제곱 파이 곱하기 8
분배 법칙 쓰면 5제곱 파이 곱하기 10 더하기 8이니까 25 파이 곱하기 18. 25 곱하기 18이 뭐죠? 5, 8, 40, 2, 8, 16, 20, 450. 450파인데? 뭐야? 이게 실력이야? 오히려 19번, 20번, 21번이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자, 정답은 450파이가 되겠습니다. 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꼭지점 5를 가지고 3바퀴 돌렸대요. 3바퀴. 그래서 자, 얘를 3바퀴 돌렸더니 제자리로 왔대. 그랬을 때 얘의 건널비를 구하래.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에 자, 23번. 자, 오른쪽 그림은 밑면에 반지름 사이 원뿔 있고요. 얘 3바퀴 돌렸더니 제자리 왔대요. 얘의 건널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얘가 3바퀴 돌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냐면 밑둘레 있죠. 여기 둘레가 3바퀴 동안 움직여야지만 여기 전체 보이는 원의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의 기준에서 반지름은 여기 모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의 반지름에 대한 거는 R이라 안 하고 제가 L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얘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반지름은 우리 원뿔 기준으로 L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 밑면에 둘레 2파이 R의 3배 했는 게 전체 원의 한 바퀴 2파이 R인데 2파이 R 대신에 L 쓰기로 했으니까 L이 된다는 거겠죠. 이해 갔나요? 얘는 원뿔로 계산했는 거고 얘는 큰 원으로 계산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L로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2파이 R이 아니고 2파이 L로 했다고. 이렇게 계산하면 자, 원뿔의 반지름이 4죠. 그러면 여기 R 대신에 4 넣고 2파이 L. 자, 그러면 6, 4, 24파이는 2파이 L. 자, 파이가 양쪽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빼면 2L이 24예요. 그러면 L은 얼마예요? L은 12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12인 거예요. 12. 여기가 12예요. 그럼 원뿔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일단은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해요? 4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럼 옆 넓이는 어떻게 해요? 파이 RL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 4파이 곱하기 모선 12 하면 48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는 16파이 나오겠네요. 16파이랑 48파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정답인 64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자,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각 꼭지점에서 만난 정팔면체 부피가 2분의 9. 이거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정육면체 모서리와 만나는 건 정팔면체. 정팔면체 안에 또 만일에 각 면의 꼭지점을 이렇게 두고 만져주시니까 정육면체라고 했습니다. 물었는 게 얘이기 때문에 얘를 X로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고민을 몇 시간 해도 되고요. 추천을 하자면 몇 날 며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적으로 도형의 개념을 아는 친구들이 푸는 문제예요. 진짜 전형적으로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이기 때문에 이 면의 정중앙에 찍혀있는 이 점은요, 2분의 1 X 길이를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정팔면체 이 단면은요, 정육면체 단면으로 이렇게 가로로 딱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정사각형에 이렇게 마름모가 들어간 단면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마름모는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배울 때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x 곱하기 x 했는 게 반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구하셔야 돼요.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 결국 얘는 2분의 x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여기 구간이 넓이가 2분의 x제곱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각뿔로 나누어서 위쪽에도 사각뿔, 아래쪽에도 사각뿔에서 두 개의 사각뿔을 구하는 형식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각뿔의 높이가 2분의 1x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각뿔 가겠습니다.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가 2분의 x의 제곱, 높이는 2분의 1x, 2분의 x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거기에 모두 몇 개다? 2개예요. 위에도 사각뿔, 밑에도 사각뿔. 약분해주고 다 해주면 뭐 어떻게 돼요? 6분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x로 두었을 때 정팔면체의 부피는 6분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확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2분의 9라고 알려줬습니다. 한마디로 6분의 x 세제곱이 2분의 9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는 거는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여기에는 x의 세제곱만 남고 여기는 3, 9, 27이 남는 거예요. 자, 똑같은 수 x를 3번 곱했을 때 27이 나온 건 누구다? x가 3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초등학교 도형 개념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약하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도형 파트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5페이지까지 풀었고요. 196페이지, 197페이지는 해설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풀고 채점 맞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채점을 그렇게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개념 원리 교재는 여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